안녕하세요. 가죽공예를 알려드리고 있는 김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방의 봉제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접착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우선 이 가방은 안쪽 면을 겉으로 해서 봉제를 한 다음에 완성을 시키고 뒤집어서 디자인이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의 끝부분을 겉부분의 표면 접착이 가능한 접착제를 바르기 위해서 표면에 살짝 사포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접 부분, 즉 봉제선까지의 폭을 제가 5mm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5mm보다 조금 안 되는 불과 한 3mm, 4mm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폭만 이 자를 대고 간격을 잡으신 다음에 사포로 이렇게 사포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은 폭으로 사포질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고요. 이제 접착제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자, 접착면은 굉장히 좁게 바르게 될 겁니다. 지금 사포질을 했던 5mm 폭에 맞게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접착제를 바를 필요가 있고요. 접착제의 양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는 또 접착제가 바깥으로 보이는 그런 또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접착제를 너무 많이 하신다고 결국 접착력이 좋아지거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mm 정도 되는 폭만 접착제가 발려질 수 있도록 살짝 접착제가 발리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착제를 이렇게 꼼꼼히 둘러가면서 바르는 이유는 접착제로 고정되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접착제가 없어서 공중에 뜨게 되는 경우에 물건이 중간에 이탈하게 되는, 즉 공중에 붕 뜬 채로 모르고 봉제를 하게 되면 물건이 벌어지게 됨으로써 가죽을 건너뛰어 가지고 봉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착만큼은 꼼꼼하게 다 둘러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접착제가 어느 정도 건조가 된 상태가 됐으면 이제 접합을 시켜 주겠습니다. 입구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접착이 되도록 좌우 끝부분 잘 맞추셔서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손끝으로 이렇게 눌러 가시면서 접착을 잘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같은 길이로 재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내리면 약간 단체가 발생하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럴 때는 끝부분을 또 이렇게 여기 끝부분을 맞춰 주시고 중간에 이렇게 뜨는 부분들을 조금씩 손으로 눌러가면서 이렇게 맞춰서 접착을 해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폭으로 접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닥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떠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결합시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측면 부분을 먼저 봉제한 다음에 접착을 이렇게 시켜서 따로 접착을 시킨 이후에 봉제를 하는 게 순서에 훨씬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맞추는 사이에 여기가 터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접착을 미리 양쪽을 다 미리 해놓을 필요는 없고요. 이쪽 측면 부분이 벌어지기 전에 우선 봉제를 끝내 놓으신 다음에 바닥 부분을 봉제하시면 순서가 적당히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도구를 이용을 해서 프레스를 이용을 해서 스티치 라인을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접착제가 발려진 부분이고요. 여기에 봉제선이 지나가겠죠? 그러면 봉제선을
넘어서 본드가 안쪽에 발려져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방을 완성한 다음에도 접착제가 바깥으로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해서 계속 구멍을 끝까지 뚫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봉제선 따라서 지금 다 봉제를 끝냈고요. 바느질을 하고 난 다음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바느질은 앞선 강의에서 다 저 설명을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바느질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했고요. 양쪽 다 똑같이 이렇게 쭉 일자로 그냥 일단 바느질을 다 끝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접착제를 요 모서리 따라서 안쪽에 다 발라놨습니다. 동일한 요령으로 모서리 끝부분부터 앞뒷면의 가죽이 교차가 정확하게 1대1로 교차돼 서로 마주 보도록 해서 네, 이 끝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끝부분의 모양이 바닥 모양의 전체를 다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을 섬세하게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단차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앞뒷면을 잘 붙여 주시면 1차적으로는 된 거고요. 동일한 과정으로 스티치 라인을 목타를 이용을 해서 구멍을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실과 바늘 이용을 해서 이제 가방의 모서리 부분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치는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 봉제이기 때문에 스티치의 어떤 완성도가 아주 높지 않아도 기능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스티치 요 내부에 있는 스티치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앞서 알려드린 대로 과감하게 바늘을 2개 동시에 끼워서 이렇게 봉제하는 방법도 한번 실험해 보시고요. 네. 자, 보강을 몇 번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짧게 끊어주고요. 그다음에 불로 살짝 끝을 태워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모든 봉제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뒤집기가 남았죠. 이 뒤집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장갑을 끼우고 뒤집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아파서 그렇다기보다 손끝에 있는 손톱 같은 것 때문에 내부에 상처가 나게 되면 뒤집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갑으로 손톱 같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손에 좀 이렇게 탁 달라붙는 좀 힘을 주기에 좀 유리한 고무장갑, 이런 작업용 장갑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 끝부분, 양 끝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접혀져서 안쪽으로 조금씩 말아서 넣어 주시는 걸 반복해 주시면 네, 꺾여서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이때 너무 심하게 한쪽으로 그 힘을 주시기보다는 돌려가면서 조금씩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방을 뒤집어 주시는 걸 하시면 되고요. 자, 내부에 이제 주머니가 있는 부분까지 왔죠. 여기서 이 장식 부분이 빠지거나 하는 거를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힘을 너무 과하게 주시지 말고 조금씩 힘을 나눠서 주신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손으로 잘 펴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끝부분에 다다라서 펼치실 때도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안쪽에 봉제선을 집어넣었던 걸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봉제선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보이는 것이 굉장히 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전, 즉 봉제했던 그 부분이 보이기 직전 상태까지만 하시고 그 전에 손을 이렇게 꼬집는 것처럼 그 봉제선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기 직전 상태에서 좀 힘을 주어서 이렇게 접는 것처럼 마무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봉제선이 흉하게 벌어지지 않고 딱 각이 잡히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측면 각을 잡을 때는 이 모서리 끝이 옆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모서리 부분의 라인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위까지 조금씩 이렇게 눌러서 각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반대편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눌러서 각을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바닥면도 마찬가지로 이 모서리 끝을 기준으로 서로 직선을 그어서 형태를 잡아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좀 각이 살고 가방의 형태로 잘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완성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좌우 측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자립이라고 하죠. 가방을 스스로 혼자 서 있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자립의 여부를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가방이 이렇게 형태가 혼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지 잘 매무새 있게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가지고 싶은 가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가죽공예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얻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